자, 안녕하세요. 왕심리 고스트입니다. 어느덧 제 채널을 운영을 한 지가 5일이 지난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조금씩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투자 흐름을 예측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정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2020년 하반기 증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증권가 찌라시도 몇 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증권 예측을 하려면 미국 증시와의 연관성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사실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히 그래픽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나스닥 지수예요. 좀 보기 쉽게 좀 해보면 나스닥 지수 1년이에요. 보면은 이때는 코로나죠. 코로나 사태는 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보면 되는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조정을 거치면서 8월 중순, 8월 말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가 9월 달에는 폭락, 그리고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거 네이버를 보시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택트라는 테마를 업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말 그리고 9월 초에 들어서 급격히 폭락하면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나스닥과 네이버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사실 8월 중순, 초중순부터 이러한 모습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마감한 지수의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하락을 할 거라는 시점을 언제로 봤냐면 애플과 테슬라의 물적 분할 시점을 봤습니다. 보통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는 1대2나 1대3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테슬라와 애플은 어땠나요? 1대4, 1대5.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수익 창출을 합니다. 이제 이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선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익 창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제 예측과 똑같이 됐습니다. 물적 분할한 이후에 폭락과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조정 구간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저는 이때 길면 9월 말, 짧으면 9월 초까지 봤었습니다. 저 어느덧 9월 20일이에요. 벌써. 그러면 조정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마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정이 끝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떠한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력들 혹은 개미들, 증시를 끌어올리려면 논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근거를 저는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방에서 상방으로 분위기가 역전되느냐? 저는 크게 4가지로 그 기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0%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높아져서 미국 지수가 전저점을 깨고 마감을 했다면 저는 오늘도 하방을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자, 계속해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 지수를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도주가 상승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나스닥 지수가 깨지지가 않아요. 코스피 지수가 깨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높은 다른 기업들이 그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자, 어떤가요? 네이버랑 카카오 등의 언택트 주들이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들이 그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도주들의 추세 전환 신호. 자, 저는 네이버랑 계속 카카오를 예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네이버랑 카카오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나스닥이랑 비교하면서 흐름이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택트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상승해 왔다라는 거예요. 나스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해 왔다는 거예요.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추세 전환 신호가 뭐냐? 카카오, 네이버 추세 전환 시도.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늦게 들어가도 높은 확률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부정적인 뉴스, 둔감해진 투자자들. 자,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자,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공정위 칼 휘두른다. 지금 뭐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뭐 네이버 부동산도 그렇고 계속 공정위한테 때려맞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은 아닙니다. 네이버 쇼핑은 계속 언론 플레이만 나왔지 결과는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언론 플레이 나오는 게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재들이 있는데 네이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어떻나요? 화웨이.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화웨이가 그렇게 심각한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의 수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LG화학 볼까요? LG화학 주가. LG화학 주가 어때요? 자, LG화학이 78만원까지 올라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하락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쳤어요. 근데 65만원 밑으로 깨져야죠. 물적 분할이라는 악재가 있으면 이 밑으로 깨져야 되는데 금요일에 반등을 합니다. 3.26% 반등을 합니다. 아니 악재가 있는데 왜 반등을 하나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뉴스에 둔감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근본 없는 낙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논거들이 상방을 향하게끔 저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거죠. 하방에서 상방으로. 제가 정확히 100%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되고 대형주들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저는 애초부터 9월 말 10월 초까지 조정받는다고 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예를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조정을 받고 상방하느냐? 10월 초까지 조정을 받고 12월 중순까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다시 조정을 받은 후에 3월까지 상승하는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 3월까지 통화 스와프가 걸려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조정은 있을지언정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통화 스와프가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끝나고 각자 도생할 가능성은 보였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남으면 증권가 찌라시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카카오 등 향후 전망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끝.